이번 챕터에서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 즉 물리적 장치에 있는 걸 읽어오는 걸 말하죠. 근데 물리적인 장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스트림이라는 거로 변환해 쓰였습니다. 스트림이 뭔지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계속 나올 거니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문자 스트림, 그 다음에 바이트 스트림, 연계 스트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연계 스트림에 보시면 뭐 버퍼에 관한 거와 그 다음에 객체를 읽는 직렬화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림이라는 거 보시면 스트림은 잘 봐셔야 될 게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읽고 쓰고 할 때 뭐 복잡한 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순서대로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거나 쓰면 됩니다. 즉 데이터가 있는 그 입력 스트림은 아까 데이터에 든 게 일렬로 쭉 이래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은 또 출력 스트림은 여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거를 하나씩 저장 장치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름처럼 간주하는 것이니 그 흐름대로 맡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입출력 스트림의 종류에는 입출력 스트림, 문자 스트림이 나오는데 위에서 입출력 스트림은 보통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 걸 말하고 밑에 거는 캐릭터 단위로 처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력 스트림 바이트는 인풋 스트림 그리고 출력은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캐릭터 단위로 하는 입력 문자 스트림이라면 리더, 출력 문자 스트림이라면 라이터를 가지고 이 두 개를 파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트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트 스트림 보게 되고 바이트 스트림은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하는 클래스입니다. 즉 데이터가 쭉 이렇게 들어오죠. 이거를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의 단위인 바이트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들은 추상 클래스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서 파생이 된 거고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 이름에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시면 바이트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자 바이트 스트림 보시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바이트 단위로 뭘 하네? 그리고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이니까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메서드를 볼게요. 인풋 스트링 클래스하고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는 리드 라이트에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리드 라이트들은 스트림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스트림에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스트림을 한 바이트 단위로 하면 인풋 클래스 그리고 한 바이트 단위로 또 쓰면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다 반환값이 int라는 거 한 바이트를 읽어서 반환하는데 0부터 255 사이에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또 int b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int형을 했는데 자 int형이고 int형 잘 보시면 0부터 255 사이가 이유가 뭐냐면 1바이트가 나올 수 있는 게 0부터 255까지입니다. 총 256개를 표현할 수 있죠. 즉 한 바이트니까 요만큼 정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0부터 255까지 요 수를 이제 적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이트가 0부터 255까지 나오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뭐 큰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스트림 볼게요. 문자 스트림은 문자 단위로 오는 겁니다. 스트림이 쭉 오는데 요거의 하나의 단위가 문자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모두 기본 추상 클래스인 read와 write 클래스에서 파생된 겁니다. 앞에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습니다.
문자 스트링 클래스 이름에는 리더와 라이터라는가 붙게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좀 써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또 리더, 라이터 그대로 상속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파일 리더, 그 다음에 버퍼 리더입니다. 버퍼 리더, 그다음 버퍼드 라이트, 요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리더 클래스와 라이트 클래스를 볼게요. 그 다음에 리더는 아까 상속받았으니까 얘들 한 문자를 읽어서 반환하는 거고 인트용으로, 그리고 라이트 클래스는 요 인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요 라이트 클래스의 객체에 쓰는 겁니다. 한 문자를 특정 장치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일 스트림은 파일 리더를 하면 하나씩 문자 단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파일 리더는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합니다. 아까 방금 우리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봤습니다. 실제 텍스트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요거 이 클래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파일을 읽었으니까 그거의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자바는 모든 게 오브젝트 위주, 즉 클래스 위주이기 때문에 객체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럼 파일 리더로 fr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파일이냐? D에서 이 파일을 읽어와서 리더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Y를 보시면 읽어온 거를 뭐합니까? 정수 ch에 저장을 하고 -1이 end입니다. 즉 EOF라고 불어요. 이 end of file, 즉 스트림이나 파일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1이에요. 그럼 끝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읽어온 거를, 이거는 정수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로 출력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이 메인 소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throw exception이라고 요거 하나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예외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인풋 스트링과 인풋 텍스트와 아웃풋 텍스트가 파일이 두 개로 존재하고 이거를 읽고 하는 것들을 볼게요. 자, 이제 파일 리더 그 에러 처리에서 IO exception이라고도 했네요. 그 다음에 throw exception 됐으니까 예외 처리는 이걸로 하겠다라고 되는데, try 캐치문도 같이 넣고 IO exception이라고 또 해가지고 IO exception, 즉 인풋 아웃풋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에 try 캐치문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이 파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와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러 처리 구문에 보면 print static trace라고, 이게 자세한 에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게 이 print static trace입니다. 다음에 파일 복사기예요. 자, 이 아까 읽은 파일을 다시 집어넣는 거, 즉 어떤 거냐면 아까 인풋 텍스트를 아웃풋 텍스트 넣는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파일 리더, 라이터, 그 다음에 IO exception. 그 나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와일드카드 쓰셔도 돼요. 자, throw IO exception을 했으니까 뭐 에러 처리하는 거고, try 구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try 구문하고 캐치 구문은 집어넣진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무슨 객체입니까? 이 녀석은 읽기용입니다. 리더용.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될 게 파일을 복사를 하는 거니까 출력 객체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야는 라이트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읽어온 거를 -1이 나올 때까지, 즉 EOF가 나올 때까지 동안이니까 뭐 하면 돼요? 이 아웃에 계속 읽어온 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텍스트 파일 다니까 요거 하나 읽어서 여기에 쓰고, 요거 하나 읽어서 여기에 쓰고, 요거 하나 읽어서 여기에 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래서 파일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으로 잘 보시면 입력 스트림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 하나씩을 읽는 게 리더고 이거를 이제 뭐로 저장합니까? 정수로 저장을 합니다. 단 이게 정수라고 했다고 했죠. 정수가 아니라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표가 있어요. 거기에 읽은 정수를 수로 저장하고 실제 표현은 나중에 CH 같은 걸로 하면 캐스팅 연산자 쓰면 U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U를 읽었으니까 write를 하면 U를 적게 되겠죠. 자, 하나씩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얘는 파일이 입출력 대상이 된다고 되는데 이거 두 개는 뭐였습니까?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라는 게 중요해요. 읽고 쓰고 단위가 바이트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와일드카드를 썼네요. 와일드카드를 쓴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바이트 리스트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데이터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위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서도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바이너리 이진 파일이라고 빈을 썼네요. 그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아웃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이치 구문이라고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를 원수 한 개씩 들고 와서 바이트 B에 넣으란 겁니다. 그러면 바이트 B에 넣으라는 얘기는 이제 바이트로 읽어왔으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한 에러를 출력하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써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보시면 실제 파일을 보시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바이너리로 저장한 것들은 텍스트 메모장 이런 데서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진 파일 읽기를 가겠습니다. 지금 읽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바이트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 아웃 해가지고 이 파일을 어떻게 합니까? 파일 인풋이니까 이 파일을 읽어 오는 거죠. 읽어서 아웃이니까 아웃의 리더 리스트, 즉 여기에 있는 거를 읽겠다는 거예요. 읽어서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자, 아까 순서대로 읽어온다고 했으니까 읽어온 아웃풋에 있는 글을 읽어서 바이트 단위로 리스트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러 처리 구문이고 이제 리스트에는 여 텍스트 빈에 있는 파일을 읽어왔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원소를 넘겨서 출력을 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바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지금 출력을 하는 구문은 문자열로 전이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 바이트지만 출력하는 구문은 크게 해당하는 뭐예요? 문자를 출력해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파일 복사하기가 나는데 이미지 파일도 복잡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파일 복사하는 거 있었죠. 파일 복사는 문자 단위로 읽어서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미지 같은 것들도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바이너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거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카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스로우 아유 입셉션에도 처리를 했고 이것들은 뭐 파일 이름 묻는 거니까 넘어가고 실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풋 스트림 여기서 인풋 스트림 하나 즉 파일 네임 입력한 거죠. 위에서 내가 여기 입력했잖아요. 입력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한 거 입력 스트림 하나 아웃풋 스트림 이제 복사를 해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 했고 위에 보면 아웃풋 파일 네임이라고 문자열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바이트거든 문자건 전부 다 인트화 되어 있죠. 자, 바이트라면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인트로 처리해서 읽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드를 한 다음에 이거를 C에 저장을 해서 -1이 나오기 전까지 엔드 오브 파일 갈 때까지 이거를 하나씩 쓰면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서 쓰고 읽어서 쓰고 읽어서 쓰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이트 단위라고 하더라도 아까 바이트 단위는 뭐요? 1바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55까지입니다.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바이너리로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객체 자체가 바이너리로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소스가 됩니다. 그럼 파일 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결합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트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내가 입력 읽은 걸 쭉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유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의 버퍼라는 게 나왔습니다. 버퍼가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워낙 중요한 거라서 빨간 줄로 한 번 더 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버퍼라는 개념이 뭘까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정말 빠르게 100m/s로 엄청난 속도로 오는 게 있다고 칩시다. 별로 안 빠른가? 초당 100m면 빠르죠. 시속 나오니까 하여튼 100m면 빠른데 여기는 지금 정지돼 있어요. 부딪히면 깨지겠죠. 그럼 여기에 완충 역할을 하는 스폰지나 무언가를 붙여놓으면 부러진 거 퉁퉁퉁퉁 튕기겠죠. 그럼 요 사이에 무언가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버퍼의 역할이 뭐냐면 A와 B의 그 처리하는 속도가 다른 경우에 중간에서 이 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통 버퍼로도 많이 씁니다. 중간 저장 장치예요. 그거를 속도가 다른 거와 두 개의 특성이 다른 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 일반적으로 파일을 읽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바로 되지만 파일을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불러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버퍼라고 불러요. 중간에 한번 더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오고 다시 버퍼를 쓰는 개념이 더 붙어야 됩니다. 소스적인 도 보면, 자, 소스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일반적으로 파일 리드를 읽어와요. 읽어와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읽어온 거를 버퍼라고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버퍼라고 해서 바로 버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일을 읽어와서 파일 객체를 읽어와서 그거를 버퍼에 한 번 더 저장하니까 이런 순서적인 작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트 라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왔는데 프린트 라이트라는 기능도 우선 버퍼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자 열 단위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상속적인 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자열 단위의 출력이 가능한 게 프린트 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 단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녀석도 버퍼의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파일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녀석을 버퍼에 한 번 더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리드 라인에 읽어서 프린트 ln 아웃에 뭡니까? 여기에 출력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린트 라이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프린트 ln 즉 일반적인 출력 형태를 가지셔도 출력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여기서는 프린트 라이트를 해서 프린트 ln이라고 했습니다. 프린트 ln이 뭐냐면 개인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트레스 프린트 스택 트레스라고 에러 처리를 처리하는 구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이 직렬을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굳이 왜 직렬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체를 실제 파일을 읽어 왔을 때 위치적인 문제하고 메모리적인 문제가 좀 위치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객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 하나를 말하는 거는 그 모양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지만 객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형태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읽어오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가진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면 실제로 얘들은 바이트 처리를 합니다. 자, 객체의 데이터를 연속적인 바이트로 변경합니다. 변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렬화라고 부릅니다. 객체의 데이터를 연속적인 바이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직렬화로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객체 직렬화라고 전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은밀하게 나누면 객체를 저장 장소에 저장하기 위해서, 즉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거를 직렬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저장 장소에서 직렬화된 거를 객체화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직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직렬화하고 저장 장소에서 데이터로 직렬화 쭉 된 걸 다시 객체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오브젝트 인풋과 오브젝트 아웃풋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소스를 보시면 우선 스로 입셉션, 이게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하나 만들었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오브젝트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 단위가 아니고 스트림 단위이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쓸 때도 write to object new data를 합니다. 그러면 new data라는 요게 write to object 이거를 직렬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읽어오겠죠. 읽어오겠습니다.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또 파일 스트림 객체를 읽어와서 인풋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온 데이터 리드 오브젝트를 읽어서 데이터에서 D로 해서 이걸 D로 하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플러시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면 버퍼를 비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처리를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버퍼에 있으면 그 내용이 바로 저장될 수도 있고 버퍼 상황에 따라서 늦게 저장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버퍼에 있는 내용을 바로 처리해 달라는 말로 플러시가 붙었습니다. 혹시 버퍼가 처리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버퍼를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일을 다 썼으면 클로즈를 하는 게 좋겠죠. 자, 클로즈 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어권을 놔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어권을 놓아주다. 자, 내가 지금 A하고 B라는 프로세서를 다 칩시다. 근데 A라는 프로그램이 A.text를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보고나 읽고 있습니다. 갑자기 B가 A.text를 지우겠다.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 A 프로세서가 이 파일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놔주는 게 우리가 클로즈입니다. 이 데이터는 내가 스트림을 닫겠다. 딴 사람이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 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파일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볼게. 자, IO니까 IO 입셉션에 예러 처리를 좀 했네요. 그 다음에 네임에는 뭡니까? 현재 폴더 아니면 작업하고자 하는 폴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네임에 이클립스라는 파일을 dir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도 솔직히 일종의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dir 리스트. 자, 즉 이게 뭐냐면 dir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전체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dir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배열로 문자화 시켜 저장해요. 그러면 이 파일 네임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현재 이클립스라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요게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하나씩 문자 ls에 줘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파일 네임에 여기 s가 들어가니까 그럼 네임은 뭐예요? 이 디렉토리의 폴더 표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것들을 하나씩 f라는 거에 저장을 해서 그 f를 네임을 출력하고 패스를 출력하고 부모 디렉토리 뭐 절대 경로 그 밑에는 정규 경로 그 다음에 디렉토리이냐 아니냐 파일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요것들은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한번은 꼭 해보셔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 실습의 결과물을 보면 파일 이름 get name 그 다음에 get pass 현재 패스를 보여달라. 그 다음에 parent pass입니다. parent pass 그 다음에 절대 경로 그 다음에 정규 경로 출력했고 디렉토리냐? 아닙니다. 그 파일은 디렉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지금 하여튼 현재 요 이클립스 프로덕트라는 파일은 디렉토리 아닙니다. 그리고 파일이니까 여기가 true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